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 진짜 짜증나는 인간 중에 하나가 하태경이거든요. 진짜 하태경을 보면 꼴값의 끝을 보는 것 같아요. 진짜 기회주의자의 끝을 본다고 해야 되나요? 주사파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갔다가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서 바른미래로 갔다가 바른미래에서 맨날 뭐라고 그랬어. 한국당은 없어져야 되는 당이라고 절대로 입당하지 않고 절대로 합치지 않겠다고 1년을 뉴스공장에서 떠들던 인간이 갑자기 유승민을 배신하고 딱 들어가더니 조용해. 부산 딱 공천 받고 이러니 조용해. 그러더니 결국 당선이 됐어요. 예. 이제 또 입을 열기 시작하거든요. 윤미향, 기부자가 원치 않아 내역 못 밝힌다고? 국민이 바보인가? 개인 계좌를 모금받은 윤미향, 정의원 퇴출 대상. 지금 이 핑크당에서 계속 이 윤미향과 정의원을 가지고 계속 지금 이거를 불을 계속 지피거든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작년 조국 사태하고 비슷해요. 쟤네들이 막 흩어지고 분열되려고 할 때 태극기 세력 막 하고 그때 한참 공화당이 힘이 셌었잖아요. 그럴 때 조국 사태를 딱 터뜨리면서 쟤네들이 하나로 뭉치거든. 단일 대우가 되거든. 그리고 저런 소스를 계속 주면서 극우 유튜버들이 결국은 이제 우파 코인을 먹으면서 이게 크게 만들죠. 세력을 키우게 만들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어쨌든간 떠나는 지지자들을 붙들어서 하나로 지금 모을 수 있는 고리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거에 하나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윤미향이랑 지금 정의원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하태경이 나선 거거든요. 정말 부산 시민 여러분께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진짜 분노의 뉴스가 하나 뭐냐면 그 이광석 검사라고 아시죠? 작년에 조국 장관의 자택에 압수수색을 감행했던 사람. 가서 짜장면 뭐 시켜 먹으면서 11시간 있으면서 정말 가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그때 정경심 교수가 쇼크 받아갖고 앰뷸런스 오고 그랬었죠. 그때 앰뷸런스 온 적 없었다고 하고 조국 장관이 전화해서 그 와이프가 좀 아프니까 좀 배려해달라는 그 말이 압박으로 느껴졌다면서 언론 플레이를 했던 인간. 끝내 조국을 기소한 인간. 입시 비리로 그 가족을. 그리고서는 송인건 부장판사 처음에 갈등을 조장했었던 그 검사들 있죠. 젊은 검사들 막 데리고 가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 인간이 이광석이에요. 두더지처럼 계속 두더지 게임 하듯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송인건 부장판사한테 발언권 달라고 하고, 뒤에 앉아있는 객석에다가 마이크 놓고서는 판사가 지금, 공평하지 않다. 이러면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결국은 그 시민단체 법세련이 또 송인건 판사를 2번 고발했죠. 그 상황을 이끈 인간이에요. 근데 이 인간이 지금 나간다고 합니다. 사의를 표해요. 와이프가 아프대. 그러니까 뻥인 것 같거든? 누가 봐도 뻥이지. 왜? 제가 딱 봤을 때 이 인간이 왜 지금 나갈까요? 이 난리를 쳐놓고서는 왜 나갈까요? 지금 이제 1심이 임박했잖아. 1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거든. 지금 검사들이 하고 있는 그 기소 내용이 판판 다 깨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자기가 끝내 패소한 검사로 남고 싶겠어요? 자기 이름을 남기게 되면은 검찰에서 저희가 되겠냐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2년이 남았고 민주당이 재집권을 한 가능성이 거의 100%인데 가능하냐고요. 이 상태에서 패소한 상태에서 지금 나가면은 변호사로 나가면 자기가 몸값이 얻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패소라는 그 기록을 남겨놓는 것보다 미리 나가려고 하는 거죠. 튀는 거지. 도망가는 겁니다, 이거. 지금 법무부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비리가 있는지 조사한 다음에 이제 사표 수리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도망가는 인간이거든. 이 인간 잡아야 됩니다, 이거. 저런 식으로 한 가족을 진짜 거의 멸문지할 상태를 만들고서는 지가 지금 재판에서 즐거워하니까 튀어끼고 있는 저 인간을 그냥 처벌하지 않는다 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계속 이런 식의 그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저런 인간들이 처벌받도록 법무부도 나서야 되고 민주당도 나서야 됩니다. 네. 하여튼 어저께 가장 즐거우면서도 이렇게 힐링이 되는 뉴스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최강욱 당선자에게 전화한 거였죠. 단 7분간의 통화였지만 정말 그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열린민주당
그 의원들에게는 너무 큰 위안과 감동이 왔을 것 같아요. 최강욱 당선자가 페이스북에다 그런 글 올렸더라고요. 총선 과정에서 동고동락했던 열린민주당 후보들과 당원들께 격려와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다는 당원과 지지자분들의 감동을 접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변함없이 지키고 실천하시는 대통령의 큰 정치를 마음에 새깁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일구려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되새깁니다. 정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정치, 사람을 살리는 정치, 세상을 사랑하는 정치를 위해 성찰을 게을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로이 합니다. 예, 너무 좋죠. 어제 그 민주당의 최강욱 당선자에게 전화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인 구현, 남아있는 입법 과제의 완수를 함께 일어나야 된다. 열린민주당이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 총선 과정에서 동고동락한 열린민주당 후보와 당원들에게 격려와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 총선 과정에서 동고동락한 열린민주당 후보와 당원들에게 격려와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 마치 그 정경심 교수가 열린민주당 그 플랜카드 앞에서 열린민주당 당선자들 앞에 딱 서가지고 인사한 거랑 좀 비슷하죠? 느낌이? 서로 위하면서 협력하는 과정이 참 보기 좋았다.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국회 내에서 다른 정당과의 협력이 중요할 것 같다. 그건 당연히 민주당이겠죠? 소통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해라. 그러니까는 민주당과의 그 소통을 당부하라고 하신 거죠. 저는 이 통화를 보면서 딱 누가 제일 찔릴까? 예,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찔리는 사람들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왜? 그 민주당을 거의 탕자로 비유했잖아요. 탕자. 예, 탕자로 비유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 어그로 끌던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이걸 또 무시하고 가겠죠? 여러분, 그 똥파리나 이 손가락들 보세요. 이재명 지사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똥파리들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말을 안 들어! 그런 것처럼 저 세력들 이렇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무시하고 갈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세력화 돼버렸어요. 예, 마치 예수 믿으러 교회 간 그 사람들이 그 예수 안 믿고 목사 믿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그 사람들은 좀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어저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통화와 이 과정을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뭘 느꼈냐면 정말 돌아온 탕자가 생각이 났어요. 성경에. 여러분, 그 성경 신약에 굉장히 유명한 거죠.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많이 알 거예요. 그 부잣집 아들이 그 밖을 나갑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서는. 그리고 몇 년을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충실한 그 마치 종처럼 그 집안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하는 그냥 모범생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 형이 그 첫째 아들이 딱 돌아왔을 때 버선발로 나가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진짜 깨끗하게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정말 소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는 도대체 나는 뭐냐고. 난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도왔는데 나는 뭐냐고. 왜 형만 위하냐고 하는 그 부분이 나와요. 마치 그 막내 동생 같은 경우는 어떤 도덕이나 모범적인 삶, 어떤 새로 자기한테 주어진 어떠한 그 조건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충실하게 사는 모범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 어떤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죠. 뭐 율법주의자든. 그 앙드레지드의 탕자가 돌아오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돌아온 탕자의 얘기를 똑같은 포맷으로 그 설정해서 만든 단편 소설인데 그 소설에서 왜 아버지가 이 탕자를 그렇게 반고화하고 했는가에 대한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어떤 통찰과 이걸 느낄 수 있는 소설이고 정말 여러분한테 감추드립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거기서 이제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제 탕자는 죄책감에 막 시달리는 거지. 내가 아버지 재산 털어먹고서는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나를 너무 잘해주고 막 식구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막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막 죄인처럼 삽니다. 그러니까는 막내 동생이 가서 형 밖에 나가서 경험했던 거 바깥 세상 사람들이나 경험 좀 얘기 좀 해줘. 재밌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가 재미니?
날 봐. 뭐가 재밌겠어. 형 그래도 재밌지 않았어? 야, 밖에 나가면 다 사람들 사기꾼이고 다 그냥 다 허무해. 다 헛된 거야. 너처럼 이렇게 아버지 말 잘 듣고 아버지 재산 잘 지키고 이게 좋은 거야. 아버지가 나 받아준 것만으로도 나는 고마워. 그러니까 넌 딴 생각하지 마. 근데 동생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형 그거 그래도 좀 재밌는 거 있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도 그러면 떠나보는 건 어떨까? 이러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 절대 그러지 마. 넌 딱 여기 붙어 있어. 아버지한테 감사해야지. 근데 소설의 맨 마지막에 그 깊은 밤에 그 동생이 짐을 싸고 그 형 방에 들어와요. 그 탕자의 방에 들어와서 물어봐요. 형이 떠났던 길은 정말 그렇게 아무 의미가 없는 길이었냐고. 나도 형이 갔던 길을 한번 가보고 싶다고. 어떤 건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형이 지그시 그 동생의 손을 붙잡고 가라고 해요. 가서 한번 새로운 경험을 해봐라.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그 변화 없이 그냥 그걸 충실히 지키고 늘리고, 우리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고 올바르고 모범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다른 한편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모든 것들이 갖춰도 그보다 더한 어떤 이상을 향하고 새로운 세계를 갈구하고 동경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서 자기의 이상향으로 유토피아로 가고자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도전하고자 하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거든요. 그리고 그 도전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그것을 단순히 너는 얼마만큼 성공했냐 실패했냐로는 단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가치도 똑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탕자를 받아준 거였거든요. 그게 앙드레지드의 소설을 읽으면서 느끼는 정말 또 하나의 어떤 힐링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화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받고 위안을 받는 것은, 이렇게 탕자 취급을 받았지만 세상이 탕자 취급을 했고 너는 실패했어, 니네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가지만,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봤던 거는 더 나은 어떤 가치, 유토피아를 봤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탕자라고, 니네는 실패자라고, 니네는 배신자라고 낙이 찍은 거에 대한 상처 때문에 사람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에 너무 많은 감동과 힐링을 얻은 것 같아요. 위안을. 지난주에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대통령의 그 도전에 관한 영상을 보여줬잖아요. 거기면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그게 이렇게 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어저께 그 정봉주 의원이 이동영 작가 유튜브에 나와서 방송을 했는데요. 정말 재밌었고, 다시 한번 느끼지만은 정봉주 의원은 정말 호모폴리테쿠스예요. 정치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간 같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봉주 의원이 그 열린민주당을 딱 창당했을 때 제가 탄성을 질렀거든요. 저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다니. 그 당시에 정말 우리 너무 비례정당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때, 그 사실 시민당이 나오기 전에 딱 튀었을 때 정말 와, 진짜 저는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때는 유시민 장관이나 이 김어준도 생각해보지는 못한 진짜 그 최고의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생각했고, 정말 저게 창조적 파괴가 될 거다라고 저는 예측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방송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요. 진짜 이 사람은 정치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지금 이제 총선이 끝나고 열린민주당이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또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둘 곳이 없으면서 이렇게 좀 흐트러지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흐트러짐들을 좀 정비하면서 최강욱 당선자를 잘 하면서 이끌어가면서 21대 국회의 어떤 컨트롤 타워, 그 브레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사람이 저는 정봉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은 좀 빨리 국회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좀 힘을 좀 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